그러면 이번에 그거 딱 공개해가지고 2등급 나왔어. 그럼 얘는 인서울도 못한대. 그 아이는 걔는 선택을 뭐 할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의미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석차 등급으로 가지고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줄을 세울 거냐. 기사 볼 때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그거 왜 하지? 왜 할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1학년 성적이 나왔으니까. 1학년 때 6과목이라도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 9등급 체제에서 이제 입시 결과가 쭉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아이가 1학년이라 하더라도 내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 딱 나오면은 2등급이면 내가 이 대학 갈 수 있겠구나. 9등급 체제에서 입시 결과들이 있으니까 9등급 체제에서 내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 석차 등급을 봤을 때 그럼 나는 앞으로 다음 단계에서 다음 학기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아야지. 나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결과가 없잖아. 5등급 체제에 있을 때 과연 상위권 대학이 합격한 아이들이 몇 등급 나왔을까? 석차 등급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방식은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말이야.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텐데, 그럼 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추천을 받아야 돼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지균 전형이라고 해서 한 학교에 한 개 고등학교에서 3명만 학교장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학교장 입장에서는 그 3명을 추천해야 돼.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4%이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어쩌면 3명을 추천하기 쉬웠을 거라고. 10%가 돼버리면 이제 학교장 3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2027학년까지도 보면 연대는 10명이에요. 고대는 12명이라고. 그럼 그 10명 안에 들어야지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런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지금 5등급 체제에서 1등급이 10%인데 거기서 1점 몇 등급이 어디 서울대 가고 1점 몇 등급이 어디 가고 9등급 체제를 바꾸면 이게 몇 등급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5등급 체제. 완전히 다른 기준의 체제인데 억지로 9등급화 시켜가지고 얘가 몇 등급이라 이 계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 1.5등급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 친구가 3년 동안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에서 썸을 해보니까 1.5가 우상향에서 1.5가 나온 애가 있을 것이고 우하향으로 1.5가 나온 애가 있을 거라고. 근데 정량평가는 둘 다 동점이야. 근데 여기서 요즘에 또 분위기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또 정성평가가 들어가거든. 정성평가 한 10%, 20%, 많게는 30%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30%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하향되는 아이는 떨어지는 같은 석차 등급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그 수치가 의미가 없다고. 추천을 받냐 못 받냐가 이게 승부란 말이지. 근데 그 추천을 받는 데에서 보면 4%일 때 1등급이 4%일 때 추천 받는 거랑 10%일 때 추천 받는 거랑 이 추천서를 쓰는 학교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극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중상위권. 그러니까 말 잘했어요. 중상위권 더 심각한 게 가톨릭대 의도문에 나와가지고 그런 기준 주면 우리 대입 설계하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아무것도 없는 깜깜이 있는 데서 대입 모집 요강을 설계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들이 진짜 골치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편했거든요. 왜 중위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인서울권 3등급 가면 인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뭐 이런 대학들, 아니면 서울권 대학도 2점대라고 하면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겠죠.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그 2점대라는 게 그 레인지에서 충분히 아이들을 변별을 낼 수 있는 그걸 계산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떤 자료는 1.6등급 나와야지만 인서울 한대. 그럼 1.6등급이 여러분 3학년 1학기까지 30과목 또는 35과목까지 이수를 할 텐데 그 중에서 60%가 2등급이어야 되고 40%가 1등급이어야 돼. 그러면 이 아이들 숫자가 9등급 체제에서 1.6등급 아이들 숫자와 어디가 많을까? 훨씬 많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러프하게 1.6등급 인서울 들어온다고 하지만 인서울권에 대한 상중하로 나누면 중하위권 대학은 내신으로 변별을 그러면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줄을 세울 거야?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건 학부모한테 위로시켜주는 거야. 근데 그 위로시켜준다 하지만 극상위권을 위로가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올 2등급 나온 애들 어떨까? 걔는 인서울도 못하고 경기권대학도 못 가. 9등급 체에서 올 2등급 기분 좋지. 왜 서울권인데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5등급 체에서 올 2등급은 인서울도 못한다고요. 그들의 논리로 놓고 본다면.
그럼 그 아이들은 절망인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다시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한 학년에 2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난 수학에서 2등급이야. 그러면은 34%니까 11등부터 72등까지가 2등급 레인지라고 아이들이. 25등에서 내가 만약에 2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 때 2등급 나 성적 올라갈 수 있어. 위로가 돼. 왜? 한 문 틀림없이 21등부터 25등까지는 한 문제를 어쩌면은 1등급이 더 갈릴 거거든. 그럼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자면 50등 이하한테 야 2등급이지. 열심히 해서 다음 학기 1등급 나와. 그 말 들어서 걔는 기분이 어떨까? 희망 고문이라고. 물론 특목고 자사고는 달라요. 특목고 자사는 그 21등부터 해서 72등까지 그 레인지에서 어쩌면 한두 문제 차이에서 애들 촘촘하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반고는 그렇지 않거든. 올 2등급 나왔다고 한다면 그 2등급이 걔가 2등급이 레인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 똑같은 논리. 학년이 올라가 과목이 어렵고 애들 숫자가 더 줄어들면 나는 학습차 등급밖에 더 어려워요. 그 논리로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그거 딱 공개해가지고 올 2등급 나왔어. 그럼 얘는 인서울도 못한대. 그 아이는 걔는 선택을 뭐 할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의미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석차 등급으로 가지고 소수점, 셋째짜리 줄을 세울 거냐고. 그러면 의미 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모집 요강 발표돼 봐야지 안다고. 그것도 모집 요강 발표되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교과 전형이 대학별로 해가지고 점수를 환산하거든. 근데 그것도 점수도 환산하는 거는 이 대학마다 그냥 석차 등급 가지고 평균 내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1등급 난 100점 줄게요. 2등급에 98점 줄게요. 어떤 과목은 1등급에 100점 줄게요. 어떤 과목은 1등급에 96. 이게 대학마다 다 틀리다고. 지금 9등급 체제도 대학마다 본인 대학마다 그 교과 전형의 정량평가를 환산하는 거는 대학마다 저것들 점수를 다 매겨요. 자기 학교에 맞추어서. 그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보다 의미 있는 숫자가 뭘까? 학생부에서 제출되는 그 학생부 원점수가 있고 평균이 있고 성취도가 있고 수강자 수가 있고 성취도를 비율이 나온다고. 석차 등급 이 계산하는 거 저는 그 기사 볼 때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 너무 무책임하다. 기준점이 다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걔는 이걸 가지고 더 자퇴를 러시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9등급 체제 억지로 계산해가지고 야 변별력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변별력 없다는 건 다 뻥이야. 변별력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려. 1등급 받는 애들은 대단되는 얘기지. 올 2등급 나온 애들 어떡할 거라고.